여러분 해외여행 갈 때 꼭 해야 하는 것 바로 환전입니다. 그래야 가서 뭐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환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환율이죠. 여러분 환율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환율에 따라서 똑같은 돈이어도 더 많은 외화를 얻기도 하고 또 아니기도 한데 이 환율이 뭘지 한번 봅시다. 자, 환율이라는 건 결국 이렇게 줄임말로 보시면 돼요. 이 두 나라 화폐의 교환 비율. 그러니까 어떤 화폐를 어떤 화폐와 이렇게 바꾸는 게 이제 환전이잖아요. 근데 이 환전을 할 때 얼마나 달러를 1달러를 주면 한국 돈은 얼마를 줄지 어떻게 교환할지를 따지는 비율이 바로 환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환율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예, 당연히 변합니다. 자, 그러면 환율은 어떤 이유로 변할까? 근데 환율이 이렇게 변화한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이 환율이 변화하는 원인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달러라는 것을 찾는 사람들, 즉 달러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환율은 오를 수밖에 없죠. 근데 달러를 찾는 사람들이 적게 되면 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꾸로 이제 다른 측면에서 달러가 공급되어지는 우리나라의 달러의 유입이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달러가 흔해지기 때문에 달러의 환율이 떨어지게 되고요. 거꾸로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그만큼 달러가 귀해지기 때문에 어, 환율은 오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마치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보면 환율은 마치 달러의 어떤 가격, 달러가 마치 상품이라고 한다면 달러의 어떤 가격이라는 의미로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좀 더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환율은 도대체 언제 오를까? 제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달러의 수요가 어떻게 될 때? 높아질 때 오른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산 제품의 수입이 증가할 때, 그러면 우리가 외국에다가 달러로 돈을 내야 되니까 달러의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미국으로 여행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우리가 미국 돈 달러를 내야 되니까 또 이 미국 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즉 수요가 높아질 때 환율은 오르게 됩니다. 다른 측면으로는 달러의 공급이 떨어질 때 이제 환율이 오르죠.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수출이 감소하게 되면 우리가 그 이전에 수출을 많이 했을 때는 달러가 많이 들어오다가 수출이 감소하게 되면 달러의 공급이 우리나라에 적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의 공급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고요. 또는 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오는 게 감소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달러를 뿌리고 가는 것들이 떨어지니까 달러의 공급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죠. 이럴 때는 환율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환율은 그러면 언제 떨어지냐? 아까 얘기했듯이 달러의 수요가 낮아질 때, 달러를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질 때 환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산 제품의 수입이 감소하게 되면 우리가 외국에다가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떨어지니까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고요. 또 미국으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감소하게 되면 또 달러를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겠죠. 다른 측면으로 공급에서 보면 달러의 공급이 증가할 때도 환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수출이 증가해서 우리나라에 달러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달러의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달러가 흔해지니까 환율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미국인 관광객이 증가할 때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뿌리고 가니까 우리나라에 달러가 흔해지게 될 겁니다. 즉 달러의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이런 때 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환율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는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타인에게 주는 관심의 환율은 어떻게 되시나요? 좀 신박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 타인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1을 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상대방에게 관심을 얼마의 비율로 되돌려주고 있습니까? 요거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어, 저가 한번 대답을 해보면 저는 약간 1대1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저는 상대방이 저에게 관심을 이제 먼저 주는 것을 좀 기다리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저는 상대방에게 먼저 이렇게 관심을
주었을 때 그 상대방이 나에게 좀 관심이 그만큼 비슷하게 돌아오지 않으면 조금 상처를 받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관심을 줬는데 그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거절감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먼저 관심을 먼저 주지 않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거꾸로 상대방이 나한테 1을 줬는데 내가 막 계속 2를 주고 3을 주고 이런 스타일은 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좀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내가 상대방에게 이만큼의 관심과 이만큼의 사랑을 줬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좀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상대방보다 더 많은 비율의 관심을 주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대화의 흐름이 그러니까 나도 이제 상대방에게 좀 관심을 더 많이 주려고 애써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 성향이라는 게 과연 그렇게 바꿀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그런 측면도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먼저 관심을 주는 걸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가 이제 상대방이 나에게 굉장히 내가 신뢰를 할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제가 들면 상대방이 그러면 저는 그 사람한테 그때부터는 뭐 1이 아니라 3을 주기도 5를 주기도 하고 10을 주기도 하는 그런 굉장히 좀 헌신적인 모습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봤을 때 과연 뭐 내가 꼭 그렇게 먼저 관심을 주고 더 많이 주려고 막 애쓰는 사람으로 꼭 변해야만 하는 건가? 어찌 보면 신뢰할 만한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주는 좀 그런 성향도 사실은 또 꼭 나쁘다고 볼 수 있는 걸까라는 좀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타인에게 관심을 받을 때, 또 줄 때, 또 어떻게 내가 좀 반응해서 주고 있는지,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기를 성찰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